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란 위기 속에 경남교육은 작은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경남교육이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을 지키는 교육의 방향성과 올 한 해 경남교육 전반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해 초에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방향성으로 잡으신 바 있고 벌써 저희가 놓여있는 위치가 2025년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지역을 살려가는 그 출발과 이후의 과정들 어땠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농산촌, 어촌 학교들이 폐교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농산어촌의 학교조차도 폐교가 되면 그 지역이 더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고민을 한 끝에 낸 아이디어가 공동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3개 내지 5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함께 선생님도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수업도 공유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작은 학교가 작은 학교의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이렇게 공동학교를 통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의 연구를 실험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아서 어려운 학교가 아니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미래 교육의 희망을 우리는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의 공동학교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보기까지는 분명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남 교육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중장기적인 과제가 또 어떤 게 남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은 도시와 농산어촌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농산어촌을 살려야 하는데 교육만 학교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정한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있어야 되겠고 뭐 한 발짝 더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농산어촌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 고등학교나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도 불리하지 않은 오히려 좀 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농산어촌을 살리는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육에 있어서 공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기회, 학습권 보장에 있어서는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종훈표 경남교육에 있어서 아이톡톡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AI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플랫폼을 강조를 해오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와 관련된 성과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내의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톡톡에만 들어가면 도내의 모든 학생들이 아이톡톡에만 접속하면 적어도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학습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동등하게 줘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2018년에 준비해서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데 전체 계획은 5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4년 계획을 마치고 내년 1년만 더 하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운영하든 교육부에서 운영하든 디지털 플랫폼이 올해로 해서 다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디지털 학습 플랫폼으로 학생들이 다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예. 경남이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플랫폼으로서의 아이톡톡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장관 사항을 대한민국 모든 학교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경남 온라인 학교가 그 장관상을 받기도 할 정도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온라인 상시 학습 시스템으로서의 아이톡톡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학생들이 일상적인 상시 학습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플랫폼이다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어디에서 배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또 답하는 교육 체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재난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톡톡이 도움이 많이 됐었겠네요. 그럼요. 예. 저희들이 아이톡톡을 준비하기 하고 1차, 2차년도 때 이미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때 우리는 그래도 크게 혼란 없이 아이톡톡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이죠. 예. 자, 아이톡톡 얘기를 해봤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경남 교육이 또 새로운 전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디지털 전환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수업 형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는데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의 좋은 수업 현장, 뭐 이상적인 모습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디지털 전환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이거 뭐 대세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는데 예. 문제는 디지털과 AI라는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AI만 있으면 모든 게 뭐 해결된다는 이런 것에서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성이 높아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인간을 위한 디지털, 인간을 위한 AI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가능성을 자극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런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활용의 개념까지 나가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AI와 디지털에 대한 접근 방법, 활용 방법, 적정 활용 여기까지 저희들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수업의 혁신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AI가 중심이 아니라 AI는 도구고 중심은 이제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바로 그 포인트가 교사일 텐데 교사에 대한 뭐 연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가장 큰 관건이기도 한 것이 예. 우리 도내에 선생님들이 3만 8천 명, 교직원들을 다 합하면 5만 8천 명의 이 많은 인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도내 모든 학교에 1기가바이트 이상의 속도를 지닌 무선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도 운영이 되고 있고 모든 학생들에게 또 단말기로서의 아이북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은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 저는 뭐 자랑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문제인 거죠. 선생님들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끊임없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하고 또 좀 거기에 대해서 리터러시가 조금 떨어지는 교직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하면서 현장 기술 인력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 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경남 교육이라는 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또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교육청의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모든 학생들에게 이 교육 격차 해소라든지 또 포용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동등하게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좀 경남교육청의 전략 등을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책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학습이 좀 더딘 아이도 있고 그럼요. 또
금방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이주 배경 학생들은 우리말이 또 전혀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예. 이 아이들에게 모두를 충만족할 만한 이런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학습이 좀 더딘 아이들,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있고요. 다문화 교육 센터도 만들어서 지금 창원, 김해, 진주 뭐 이런 쪽은 다문화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공교육이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책임지고 교육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책임 교육, 그러니까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 앞서 이제 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이주 배경 학생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학교 내 인프라 격차 해소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전략 등을 들어봤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도시와 농산어촌 이런 또 나름의 인프라 격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도 이게 나름 또 격차, 빈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또 경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응책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가정 형편이 학습 기회를 차별할 수 없어야 된다고 저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의 출발점이 그 아이의 미래로 결정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의 색깔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양극화된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최근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양극화가 줄어들었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저는 단 한 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그 정책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있는가라는 데 대한 의구심도 저는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아이톡톡을 개발하고 아이북을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해서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만큼은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한 것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지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주 배경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아이들에게 학습만 지원하지 않고 예. 거기에 지금은 부모 상담, 가정 방문, 가족 캠프까지 열면서 정서적인 지원까지 저희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우리들이 책임지는 종합적인 지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어찌 보면 대부분이 생각했던 학교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렵지만은 좀 이상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관, 학교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감께서도 줄곧 또 목소리를 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또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 이런 가능성을 좀 엿보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좀 어떠셨어요? 참 망설이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는 오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정치 문맹자로서 어른으로 만드는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회에 나가면 정치 활동, 모든 것이 정치 활동이 되는데 예. 학교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예. 저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착안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서 학생들에 대한 정치 교육을 하는 준칙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교사가 학생을 특정 이념이나 특정한 어떤 목표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예. 학생들이 지금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교실에 가지고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사회에 대한 판단력이 갖추어진다라고 한 것이 보이텔스 바흐 협약입니다. 그거 우리 교육청이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 도입을 해서 이른바 민주 시민 교육을 어떤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건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실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토론을 주도하는 교사들도 저희들이 200명 정도 양성을 해서 그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노력도 했고요. 학생의회도 만들고 학교에서 이런 그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건강하게 하자고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대전환 얘기하니까 이제 기후 위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경남 교육에서도 생태 전환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장 일찍 기후환경교육 추진단을 만들어서 활동한 덕분인지 저는 그 전에서부터 경남이 람사르 총회를 유치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환경 관련된 생태교육 관련된 전국적인 공모를 해보면 상 10개 중에서 6개를 경남의 학교가 받아올 정도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후천사단을 구성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은 생태전환교육 교사단, 학부모들도 학부모 그린 멘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경남에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실험도 저희들이 한 것이 그냥 황토 먼지만 풀풀 나는 학교 운동장을 물기를 끌어들이고 동산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거기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태 운동장을 만들었더니 수달이 축하 방문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뭐 돈에 있는 모든 학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몇 군데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서 또 다른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그리고 단순한 뭐 외부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로 설계에 있어서는 경남교육청의 지원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로교육은 학생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로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원한 진로교육원에서 진로에 대한 개인의 검사도 하고 탐색도 하고 그리고 고민해서 선택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런 노력, 뭐 진로에 대한 탐색이고 또 대학 진학에 관련돼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창원, 진주, 올해 김해에 대입정보센터를 열어서 그 진학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급 정보들을 교육청이 확보해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공격적인 노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할까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어떻게 뭐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역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좀 어떤 분담이 이루어져야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이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밀양시에서 그리고 남해군에서 그 두 군데의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반반 부담해서 우리 학생들의 방과 후와 돌봄은 완벽하게 책임지자. 그래서 뭐 첫 당추를 끼웠기 때문에 뭐 목표대로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만 이제 그렇게 완전한 방과 후와 돌봄이 되기 위한 협력을 저희들이 이제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력들이 이제 올해 말
말되면 일정하게 성과를 얻을 것이고 또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정책을 집행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렇게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의 과정을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 과정, 최근에 저희들은 창녕에서도 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만 하고 방과 후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가 여러 학교가 방과 후를 학생들을 모아서 방과 후는 따로 진행을 하는 이런 또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제는 아이들을 함께 길러내야 한다는 그 새로운 시도를 올해 처음 했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교육감께서 그리고 있는 경남교 육토피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포커스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